밤마다 뒤척이며 천장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새벽 3시에 깨어나 아침까지 한숨만 쉬고 계신가요? 아무리 일찍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저는 76세 수면의학 전문의 강윤석입니다. 지난 45년간 수면 장애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만나며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분들 중 무려 87%가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분들 대부분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여기며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30년 전 직접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제 아버지는 78세셨는데 매일 밤 2시간씩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나이 드시면 원래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6개월 후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인한 심혈관계 합병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면 전문의인 제가 가장 가까운 가족의 신호를 놓쳤다는 자책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수면 장애는 결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당신도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체온 조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심부 체온이 단 1도만 떨어져도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방에서 자야 잘 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는 침실 온도를 16도에서 18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차가운 환경에서 잔 사람들이 따뜻한 환경에서 잔 사람들보다 깊은 수면 시간이 3배나 길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들의 기억력과 집중력도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베개를 사고 비싼 매트리스를 바꿔도 이 온도 조절만 제대로 안 되면 모든 게 헛수고입니다.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직접 확인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곳이 체온 변화를 감지해서 수면을 조절합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멜라토닌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하지만 방이 따뜻하면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해서 계속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특히 25도 이상의 환경에서는 렘 수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왜 여름밤에 더 자주 깨고 개운하지 않은지 말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 아로마 테라피의 뇌과학적 원리,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변하는 과정, 그리고 올바른 수면 자세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온도의 비밀을 알았으니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방 온도를 서서히 낮춰야 합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되 직접 바람이 몸에 닿지 않게 조심하세요. 바람이 직접 닿으면 오히려 근육이 경직되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벽이나 천장 쪽으로 바람을 보내서 실내 공기만 순환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습도 조절입니다. 50%에서 60% 사이로 맞춰야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마르고 코가 막혀서 자주 깨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습하면 끈적한 느낌 때문에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제습기나 가습기를 활용해서 적정 습도를 유지하세요. 냉각 매트나 쿨링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체온을 직접적으로 낮춰주어 더 빠르게 잠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께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한 열감이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낮에는 반대로 햇빛을 충분히 받으셔야 합니다. 최소 30분 이상 야외 활동을 하면 체내 시계가 정확해집니다. 햇빛이 우리 뇌의 송과선을 자극해서 밤에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햇빛을 받으면 14시간에서 16시간 후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만약 밖에 나가기 어려우시면 창가에서라도 햇빛을 받으세요. 유리창을 통해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낮 동안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 안의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면 밤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길다고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온도 조절 원리만큼은 정말 중요해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옷도 신경 써야 한다는 걸 모르십니다. 면이나 린넨 소재로 된 가벼운 잠옷을 입으세요.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는 통기성이 떨어져서 체온 조절을 방해합니다. 느슨하고 편안한 옷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말은 벗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발은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양말이 이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대신 발이 차가우시면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해보세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이 발산되어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것도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발혈관이 확장되면 심부 체온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졸음이 몰려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밤에 과다 분비되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호르몬의 존재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를 깨우고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줍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리듬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밤에도 계속 분비되어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버리죠. 제가 지난 20년간 관찰한 바로는 60대 이상 분들 중 70%가 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만성화된 거죠.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잠들 수 없습니다. 몸이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감기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심지어 암 발생 위험도 3배나 높아집니다. 거짓말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공식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코르티솔을 정상화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폭식 호흡입니다. 배를 부풀리며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 다음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10번만 반복해도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명상이나 기도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종교가 없으시더라도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 10분만 투자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시간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운동 후 체온이 올라가고 코르티솔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추천합니다.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특히 목과 어깨 스트레칭이 효과적입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으로 목 근육이 항상 긴장되어 있거든요. 이 긴장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더욱 촉진시킵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정말 신비로운 향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로마 테라피가 단순히 좋은 냄새를 맡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향기 분자가 코를 통해 뇌로 전달되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후각신경이 직접 뇌의 변연계와 연결되어 있어서 0.3초 만에 감정과 기억을 조절하는 중추에 도달합니다. 이건 다른 어떤 감각보다도 빠른 속도입니다. 시각이나 청각은 뇌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후각은 바로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특정 향기를 맡는 순간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르거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라벤더 향이 수면에 미치는 효과를 한번 보세요. 라벤더에 들어있는 리날룰이라는 성분이 뇌파를 알파파로 바꿔버립니다. 알파파는 명상 상태나 깊은 휴식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근육도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몸 전체가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더 놀라운 건 라벤더 향을 맡으면 코르티솔 수치가 23%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베개에 라벤더 오일 2방울만 떨어뜨려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캐모마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캐모마일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뇌의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이 수용체는 항불안제가 작용하는 바로 그 부위입니다.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가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캐모마일 차를 마시거나 에센셜 오일을 디퓨저에 사용해 보세요. 일랑일랑은 좀 더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동시에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면서 동시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원료가 됩니다. 향기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샌달우드나 시더우드 같은 나무 향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향들은 뇌의 세타파를 증가시켜 깊은 명상 상태로 이끕니다. 특히 불면증이 심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로마 오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원액을 직접 피부에 바르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캐리어 오일이나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 했던 얘기 또 한다고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아로마 테라피 원리는 정말 중요해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디퓨저가 없으시면 손수건에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베개 옆에 두셔도 됩니다. 코 근처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가 뇌를 자극해서 수면을 유도합니다. 지금부터는 음식으로 수면을 조절하는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들어보셨나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자연스러운 수면 호르몬 생산 공장이 바로 여러분의 식탁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유에 트립토판이 많다는 건 많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유만 마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트립토판이 뇌로 가려면 혈내 장벽을 통과해야 하는데 다른 아미노산들과 경쟁해야 하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다른 아미노산들은 근육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트립토판만 홀로 뇌로 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을 넣어 마시는 게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한 겁니다. 꿀의 당분이 인슐린을 분비시켜서 트립토판의 뇌 진입을 도와줍니다. 바나나도 훌륭한 수면 음식입니다.
트립토판과 함께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이완 효과까지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 B6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바나나 반 개를 드셔보세요.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몬드와 호두에는 트립토판뿐만 아니라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 있습니다. 자연산 수면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루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적당량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체리 주스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타트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트 체리 주스를 2주간 마신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평균 85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당분 함량을 고려해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치즈도 좋은 선택입니다. 치즈에는 트립토판과 칼슘이 모두 들어있어서 이중 효과를 냅니다. 칼슘은 뇌에서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잠들기 전 작은 치즈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계란도 완전 식품입니다. 트립토판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D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D 부족은 수면 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삶은 계란 하나로 하루 필요량의 20%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을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섭취해야 소화가 끝나고 트립토판이 뇌에 도달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때문에 오히려 잠을 못 잘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믿지 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모든 내용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카페인은 당연히 피해야 하고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도 좋지 않습니다. 소화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알코올도 절대 금물입니다. 처음에는 졸음이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렘 수면을 방해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수면 자세와 베개 선택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잘못된 자세로 40년간 잠을 잔다면 척추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81세 박영철 할아버지는 평생 높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였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목 디스크가 심해져 고개를 돌리기조차 힘들어 하셨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목뼈가 완전히 일자로 펴져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시자 커브가 사라진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척추는 원래 S자 모양의 아름다운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뼈는 앞으로 휘고 등뼈는 뒤로 휘고 허리뼈는 다시 앞으로 휘어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 곡선이 몸무게를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서 무려 200kg의 압력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수면 자세는 이 완벽한 설계를 망가뜨립니다. 높은 베개를 베고 자면 목뼈가 과도하게 앞으로 굽혀집니다. 이 상태가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씩 반복되면 목뼈가 점점 일자로 변형됩니다. 반대로 너무 낮은 베개나 베개 없이 자면 목이 뒤로 젖혀져서 기도가 압박됩니다. 이때는 콧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베개 높이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똑바로 누웠을 때는 6cm에서 8cm가 적당합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어깨 폭을 고려해서 10cm에서 15cm 정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목뼈와 벽 사이의 간격을 재보세요. 그 거리가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베개 높이입니다. 베개 재질도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면 목 근육이 긴장되고 너무 푹신하면 지지력이 부족합니다.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 소재가 목과 머리의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켜 줍니다.
수면 자세별로 주의사항도 다릅니다. 만세 자세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면 어깨 신경이 압박되어 저림이 생깁니다.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자세 문제만큼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자는 것도 최악입니다. 목을 한쪽으로 돌려야 하니까 경추에 비틀림이 가해집니다. 허리도 과도하게 휘어져서 요추에 부담을 줍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똑바로 누워서 팔다리에 힘을 빼고 자는 겁니다. 이때 무릎 아래에 작은 쿠션을 받치면 허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수건을 이용한 목 베개도 효과적입니다. 수건을 돌돌 말아서 목 커브에 맞춰 받쳐주면 경추 정렬에 도움이 됩니다. 생체 리듬 조절이야말로 수면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74세 김미순 할머니는 매일 밤 12시에 자려고 하지만 새벽 3시까지 뒤척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3주간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밤 10시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아침 6시에 개운하게 일어나신다고 하시더군요. 비결은 바로 빛 노출 시간을 정확히 조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뇌 속 송과선은 빛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밝은 빛을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반대로 어둠이 감지되면 멜라토닌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밤늦게까지 인공조명에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태양광과 같은 파장입니다. 뇌는 이걸 낮으로 착각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 스마트폰을 2시간 사용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22% 감소합니다. 그러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대신 조명을 단계적으로 어둡게 만들어야 합니다. 해가 지면 집안 조명을 50%로 줄이세요. 밤 9시 이후에는 30%까지 낮추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끄기 어려우면 따뜻한 색온도의 조명을 사용하세요. 2700K 이하의 노란빛이 멜라토닌 분비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정반대로 해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밝은 빛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을 받으며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이때 받은 빛이 정확히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졸음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 7시에 햇빛을 받으면 밤 10시경에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흐린 날에는 인공 조명이라도 밝게 켜놓으세요. 최소 2500럭스 이상의 밝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일반 형광등보다 3배 이상 밝은 수준입니다. 요즘에는 광치료기도 나와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낮에는 가능한 한 야외 활동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내 조명은 아무리 밝아도 햇빛의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점심시간에라도 잠깐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보세요. 단 15분만 받아도 생체 시계가 정확해집니다. 카페인 섭취 시간도 생체 리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카페인을 섭취하지 마세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6시간이라서 저녁까지 몸에 남아 있습니다. 가짜 정보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수면의학의 기본 상식입니다. 주말에도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평일에 일찍 자고 주말에 늦잠 자는 패턴은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차라리 평일에 부족한 잠은 낮잠으로 보충하세요. 단 낮잠은 20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 이상 자면 깊은 잠에 빠져서 깨기 어려워지고 밤잠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9세 윤호성 할아버지는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3년간 매일 밤 2시간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낮에는 졸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셨죠.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시면서 수면제까지 복용하고 계셨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수십 곳 다녀봐도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통합 케어 방법을 차근차근 적용하신 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침실 온도를 17도로 맞추고 습도를 55%로 조절하셨습니다. 라벤더 오일 2방울을 베개에 떨어뜨리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 하셨죠. 저녁 7시 이후에는 따뜻한 우유에 꿀을 넣어 드시고 바나나 반 개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베개는 기존 12cm에서 7cm로 낮춰서 목뼈 커브를 정상화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베란다에서 20분간 햇빛을 받으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셨고요. 복식 호흡을 잠들기 30분 전부터 10회씩 반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이 모든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신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씩 따로 해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거든요. 온도 조절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로마만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요소가 시너지를 발휘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윤 할아버지는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2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되었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5회에서 1회로 줄었습니다. 3주 후에는 밤 10시에 자연스럽게 잠들어서 아침 6시까지 깊이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개선되면서 약물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셨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수면이 개선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면서 전신의 회복력이 향상됩니다. 면역력도 강화되고 뇌 기능도 회복됩니다. 가끔 너무 복잡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각각이 모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통합 접근법을 시도해 보세요. 온도, 향기, 음식, 자세, 빛, 이 5가지 요소를 모두 조화롭게 맞춰보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 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이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때문이라고 체념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세요. 45년간 수면의학을 연구하며 수많은 환자를 만나온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좋은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50대 중반까지는 잠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밤낮 없이 일하며 수면을 희생했죠. 그런데 60대에 접어들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처방하던 수면 개선법을 정작 저 자신은 실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온 조절부터 시작해서 아로마 테라피, 음식 조절, 올바른 수면, 자세, 생체 리듬 관리까지 모든 것을 실천했습니다. 6개월 후 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쳤습니다. 환자를 진료할 때도 더욱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죠. 가족들도 제가 20년 젊어진 것 같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잠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완벽한 자연 치유 시스템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하게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보세요. 먼저 침실 온도를 17도로 맞춰보세요. 그 다음 라벤더 향을 맡아보시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셔보세요. 베개 높이를 점검하고 잠들기 전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각각은 작은 변화지만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에서 3주는 꾸준히 실천해야 진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개운할 수가 있구나 싶은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낮에도 졸리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원만해지고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또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가짜라고 의심하는 분들은 직접 실천해 보시고 판단하세요.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밤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